제가 기후 쪽에 일을 한 지가 시작한 지가 한 12년 정도 되거든요. 짧으면 짧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길다면 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목소리가 나오는데 얘기하시면서요. 네. 제가 사실 되게 낙천적인데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이 기후 문제를 다루면서 조금 되게 비관적이 많이 됐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좀 약간은 무기력에 좀 빠져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조직할까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힘을 모아야지만 되는 건데 최근에 이제 한 2, 3년 전부터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그 연대체에서는 그동안에 목소리를 계속 냈죠. 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고 의회를, 국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냈는데 그렇게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기후정치위원회를 좀 만들었거든요. 근데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뜻인데 개입의 방식은 여러 가지겠죠. 일상에서 정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 국회의원들하고 정책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앞에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선거에 개입하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가면 선거에 개입하는 차원, 그러니까 누구를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후보를 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이제 논의들이 지금 기후위기 비상행동 정치위원회에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이 사실 이제 기후 운동을 하면서 이제는 이 길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이제 이 발제문을 만들 때 너무 다 아는 얘기인데 이제는 기후 위기의 원인과 솔루션과 이런 거 다 아는데 몰라서 이게 안 되나 해결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힘이 없으니까 우리 시민사회가 힘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탄소 중립 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도 그 안에 시민사회는 그냥 구색 맞추기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결국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 나오는 걸 보면 거의 5개 생각을 다 대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획이 나오고 이행 많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런데 결국은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건 너무 명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연대체로서 제일 큰 단체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비상행동에서 집행위원들이 국회의원 누구누구 국회의장 만나겠다 그러면 안 만나주거든요.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힘을 키울까 이런 데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사회 전환 운동, 사회 운동에 관해서 과거에 어쨌든 그 50년대, 6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물론 미국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사례들을 좀 검토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보면 이게 작년부터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도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작년에 엘니뇨가 좀 심했거든요. 그런 영향으로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엘니뇨 영향 때문인데 어쨌건 그러니까 세계 기온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한국의 기온 상승이 높았습니다. 근데 세계 평균보다 한국은 1.6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온이 평균 기온이 1도 높아지면 한국은 1.6도 정도 높아지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 지금 올해는 산불이나 특히 작년 같은 경우 폭염 이런 문제를 되게 많이 지적을 했지만은 바다의 해수 온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사실 보시면 수산시장에 가보면 생선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싱싱한 그런 생선이 없고 작년 11월에 제가 속초에 갔을 때 속초 옛날 생각을 했었어요. 속초 중앙시장 가면 굉장히 갈치가 너무너무 싱싱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한번 갈치를 사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11월에. 아니, 거기 들렀다 갈치를 사러 가려고 했는데 거의 이 생선들이 거의 흐물흐물할 정도로 그거는 저는 바다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이제 농업 모두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특히 올해 사실 산불이 많이 나서 저희 고향이 산청이거든요. 경남 산청에 있는 산청에서 시작해가지고 안동, 의성 이렇게 여러 곳에서 산불이 나고 또 인명 피해도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굉장히 저는 충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첫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는 그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규모가 기후 재난의 규모가 그리고 강도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럼 이 원인이 뭔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까 이제 일부 스님께서도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성장과 소비에 기반한 자본주의 시스템. 성장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시스템은 사실 지속되기는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반하는 대안으로서 이제 뭐 탈성장, 뭐 개인적으로는 소욕지족 계산 이런 방향으로 불교계는 좀 그동안에 또 이제 뭐 소욕지족 같은 경우에 불교계는 많이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키워드를 잡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기후 재난에 대응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종교계가 특히 종교는 다 마을마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약자고 누가 위험에 처한지를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좀 힘을 모아보는 건 어떨까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있고 또 불교 자체에 대해서는 불교계에서는 사차 이제 산에서 불이 많이 나니까 산불이 많이 나니까 그 산사들의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운동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대선 공약에도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불교 기후행동 어떻게 할까? 네, 제안을 먼저 드리면 저는 아까 이제 박수원 선생님도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너무 공감이 되고 근데 어떻게 마음을 바꿀까 이게 중요한데 이 마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그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 소개를 이분의 시예요. 작년 초에 미국의 한 월간지인가요? 거기서 이제 온라인 미디어인데 거기다가 이분이 글을 쓰셨는데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월드 리소스 세계 자원 연구소라고 제가 지금 영어로 말하면 좀 발음 별로 안 쳐가지고 세계 자원 연구소라고 거기 대표를 맡고 계시고 실제로는 이제 변호사 출신이고 연구를 많이 하셨던 그 기후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왔던 제임스 구스타프 스펫이라고 우리나라 책이 번역됐는지 모르겠네요. 시스템 체인지 리더라고 어떻게 보면 뭐 체제 전환 리더 아니면 뭐 시스템 변화 리더 뭐 이렇게 그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분이 쓴 시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전에도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한 30년, 40년 넘게 이제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왔는데 거의 변화가 없다. 그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뭘까? 이제 이분 얘기하신 과학이나 뭐 정책이나 이런 걸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거든요. 그 실패한 원인을 거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특히 이렇게 보시면 제가 거의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깊숙이 다가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더 변화가 어려운 거고 탐진치죠. 사실은 탐진치가 사실은 지배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영적 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고요. 불교랑 그 맥락에 맞는 부분이고 그리고 설교자, 선지자, 종교죠. 선지자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과학자나 정책 결정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시인, 철학자,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들, 작가, 음악가, 배우, 예술가들이 무대에 올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그런 접근을 통해서 바꿔야지 데이터라든지 어떤 주장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저도 기후운동을 하면서 맨날 IPCC 보고서를 얘기하고 뭐 기온 상승이 얼마고 우리가 NDC를 얼만큼 줄여야 되고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시민들은 이 이야기 잘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다가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가갈 건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대륙의 중국의 대륙의 붉은 별인가 그 책을 다시 한번 봤는데 거기 보면은 대장정이 나오는데 대장정에 수많은 그 연극하는 연극 배우들이 곳곳의 마을에 가서 연극을 해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연극을 하는데 이 개그 문제 특히 농민이 처한 문제 이런 것들을 연극으로 꾸며내가지고 그 농민들 그 주민들의 생각을 바꿔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말로 직접적으로 이건 이래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되게 예술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연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거죠. 저는 예술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종교는 진짜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공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까 키워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소육지족, 탈성장 이렇게 하려면, 그런 체제로 나가려면은 사람들 진짜 많이 조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의 연구자 중에 3.5 인구의 3.5% 룰이 있어요.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사회를 전환하려면 인구 중에 3.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뛰어들면 사회는 바뀐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규칙이거든요. 실제로 그 어디죠? 아랍의 봄에서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3.5%밖에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3.5%가 5,200만 중에 3.5%면 한 18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9월마다 기후정의 행진을 하는데, 그때 모이는 숫자가 많아야 3만 명에서 3만 5천이에요. 좀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3만 5천 명이 조직가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1대1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면 저는 바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조직가 양성, 불교 조직가죠. 불교 활동가라는 개념은 너무 좀 역할이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조직가라는 걸 특별히 제가 강조한 거는, 조직한다는 의미는 그냥 한번 우리가 이제 의식화, 조직화 이런 얘기를 아마 80년대 많이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스님. 저도 의식화 당한 사람, RP 선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맨날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공부하고 또 뭐 집회도 나가고, 그래서 그분하고 한 2년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의식화를 위해서 교육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직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간의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했던 방식은 그냥 이례적으로 강연하고, 아니면 뭐 두 번째, 세 번째 강의하고 뭐 이런 정도거든요. 이걸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출발한 솔 알린스키의 커뮤니티 오가나이징, 주민 조직화, 그런 원칙들이 적용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은호 선생이 일하는 YMCA에서 그 상황을 까먹었는데, 오재식 선생님 대표를 한번 맡으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그분이 옛날에 KSCF라고 기독교 학생의 연합 거기 사무총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들여온 게 CO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서 1960년대 말에 산업선교회, 그다음에 도시연구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시개발과 철거로 인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된 철거민들과 함께 운동을 하셨던, 조직했던 분들이 많으세요. 대표적으로 누구죠? 재정구 의원, 그다음에 허병수 목사님, 이분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스스로 말하게 하라였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면 지키는 거죠. 내가 말한 건 지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생태전환 워크숍을 하면은 왜 규칙 같은 거 써놓잖아요. 이거 이때 들어오셔야 되고요. 뭐 늦지 않으셔야 되고요. 뭐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참가자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규칙을 제안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스스로 그 규칙을 만들게 해요. 만들게 하고, 그러면 스스로 말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렇게 조직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니고 뭐 몇 개월 안에 되는 거 아니고 1년 2개월 1년 2년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공을 들여야지만 사람들을 조직할 수 있고, 그런 조직화를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서 조직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안 하면 이 운동이 확장이 될까?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관성이 있어요. 관성의 법칙. 이게 물리학 용어만은 아니고요. 아시죠? 관성의 법칙. 이렇게 버스가 달리다가 딱 멈췄으면 이게 어떻게 되죠? 뒤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달리면 계속 달리려고 하고 멈추려면 계속 멈추려고 하는 그런 게 관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관성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도요. 뭐 새로운 거 뭐 찾아서 뭔가 더 진전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일깨우고 우리가 스스로 일깨우고 같이 뭔가를 하려면은 정말 공을 들이고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관점은 사람을 도구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 일상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뭐 이게 높낮이를 이렇게 포지션의 높낮이를 떠나서 사람을 수단화하거나 도구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CO 이 훈련을 통해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공유하고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이제 사라지는데 우리가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을 갖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반려동물도 저는 약간 수단처럼 깊숙이 들여다보면 제가 반려동물 얘기도 하겠지만 뒤에 가서 하겠지만 수단화하는데 인간은 또 이 동료 인간에 대해서 더 수단화하고 도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사실은 조직가를 양성하고 같이 시민사회에 연대하고 그런 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여기 좀 구체적인 내용 좀 써놓긴 했는데 요약해서 쓰긴 했는데 뭐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두 번째 사업은 이제 재난대응 사업인데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안동 산불 피해 지역을 다녀왔거든요. 비상 상황을 갔다 왔는데요.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정부가 제대로 그러니까 지원을 못한다. 그리고 주민의 욕구에 맞게 주민의 현실에 맞게 지원하지도 않고 되게 느리다. 그 다음에 뭐 어떤 분들은 되게 절망대에 빠져서 그러니까 직접 뭐 이렇게 무슨 자살을 하시는 건 아닌데 너무 무기력한 상태에서 농기계를 움직이다가 농기계에 깔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들으면서 이건 좀 종교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재난구조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강의도 한번 하고 했는데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국내에. 그런 데에서는 아세요? 프라미스 열심히 하는데 이제 기독교 예. 기독교에서 하고 각 국제적으로 하는 그런 단위가 있어요. 뭐 동남아 시간이 한 10분 나는 거죠. 그래서 더 프라미스에서 하고 또 그린피스에서도 이렇게 심리 지원 다 뿌려갖고 의성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협업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난대응팀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어려운데 적어도 심리를 얘기 들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희 이번에 가서 봉사했던 건 그거예요. 막 불탄 집에 가재도구 다 끄집어내갖고 저희 이렇게 설거지하고 그렇게 제거하고 그런 거 했어요. 했고 그러면 현장에서 이제 모니터링 한 걸 가지고 지자체나 정부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런 활동들을 저는 해야 되고 이게 불교환경연대만 해도 전주하고 부산하고 광주하고 울산 이렇게 4곳 지역에 그 환경연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아서 가서 조사도 하고 현장 조사도 하고 같이 뭔가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돕는다는 표현 전 연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제안을 해봅니다. 비어있는 부분이에요. 전 시민사회가 가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민간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사실 이 재난구조 관련해서는 독일의 사례가 굉장히 좋은데 독일 정부가 이거를 하거든요. 8만 명의 전문 기술자들, 퇴직한 기술자들 아니면 현직에 있는 기술자들을 다 그 팀에 묶어가지고 재난이 발생하면 바로 동원을 해서 그 복구를 하고 그렇거든요.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도 그냥 아예 휴가가 아니죠. 그냥 보장을 해주는데요. 그런 식의 시스템이 갖춰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이게 많이 필요하다고 민간에서 특히 시민사회에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은 저는 이제 탈성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에너지 대응을 가장 많이 합니다. 기후운동 진영에서는 제 눈에 보이고 재생에너지 전환해야 되는데 에너지도 사실은 물질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질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걸로 인해서 생태계도 파괴되고 여러 가지 기본권 문제, 기본권 침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물질 이용을 줄이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문화운동으로서 리페어 카페를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종교기관을 같이 시민단체랑 연대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겠어요? 많이 줄이지 못합니다. 지금 저기 어디죠? 그 망원동에 곰손 리페어라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수용하거나 많이 줄이진 못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단지 이것만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 할 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접근들 뭐 영화를 본다든지 북클럽을 한다든지 강연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같이 결합해서 한다면 그 마을에 좀 비추단이라 생각했는데 비추단이 그 마을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한 어떤 주체 힘의 그런 그런 연대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참고는 이거는 일본의 주코인 사찰이라고 아마 유정기 대표님이셨죠. 대표님 잘 아시는 사찰인데요. 저희랑도 연대하고 있는 사찰인데 지역은행을 설립해서 이게 그냥 단지 협동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은행을 설립을 해서 투자를 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사례라서 좀 공유를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종교단체 협업사업으로 저는 이 반려동물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배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부산 바이에 요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 키우는 동물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반려동물 키우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 되게 좋은데 문제 의식을 좀 갖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좀 알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고요. 네, 이거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 사업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캠프스테이 통해서 뭔가 채식 문화를 좀 알리자는 차원에서 좀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주민 취약계층에서 그 상인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채식 관련된 사업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불교계 개성 기후공학은 산불이 많이 나왔고 산불 관련해서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강아린 벨트 만들고 대피수설 만들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다 그죠?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고은사 너무 이제 천년 네, 고찰이 불에 탔으면 너무 저도 안 가봤거든요. 사실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거를 불교 이렇게 대선 공약으로 좀 제안해도 좋지 않을까. 보건 불사하는 거 그다음에 불교는 무엇보다 채식 문화가 그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많이 불교하면은 사찰에서 고기 안 먹고 채식한다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채식 문화를 어떻게 좀 알릴까 그리고 알리기 위해서 알리고 사람들이 실천하게 할까 그런 차원에서 시행령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건데이 뭐 이렇게 제안해보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비건데이가 있습니다. 11월 1일이고요. 1994년 영국의 비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단체에서 제안해가지고 전 세계 비건들은 이날을 기리거든요. 올해는 수요일이고요.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마다 베를린이 비건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요. 그 시장 마트 할레라고 하는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비건 식당, 비건 쿠킹 클래스 되게 다양한 그런 행사들을 목요일마다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좀 참고를 해서 어떻게 이 채식 문화를 좀 뿌리 내리게 할 건지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입법화하는 그런 운동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전 내용 좀 부족하지만 제가 급하게 정리하느라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